팔과 다리 없이 살아봤다. 강현정.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지 확인한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월 4일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다리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정신만 점점 또렷해졌다.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진 채로 천장만 바라보면서 나는 겁에 질렸다. 그때 내 나이는 25살이었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난생 처음 가보는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다. 그곳에서 사흘을 지내며 정밀검사를 받았고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 그대로 입원했다. 하루아침에 사지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꿈꾸었던 미래도 더불어 사라졌다. 누가 떠먹여줘야 밥을 넘길 수 있었고 혼자서는 일어나 앉지도 못했다. 당연히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다. 한참 여자다울 나이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 보이면서 수치와 무력감으로 떨었다. 입원하고 40여일이 지나 나는 걸음마 하는 아기처럼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안개 속을 헤매기에 살 것 같은 희망을 느꼈다. 왼손도 많이 회복됐다. 집에 돌아왔지만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다.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주로 쓰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 마음이 답답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그때 지인이 책을 한 권 선물했다.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이지선님의 수기 지선아 사랑해였다. 끔찍한 사고와 화상의 후유증을 이겨낸 그녀는 나와 나이가 비슷했다. 그 책을 오른손으로 필사하면서 나는 절망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포기했던 시험에 다시 응시에 성공했고 결혼하여 예쁜 딸도 낳았다. 무엇인가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 소리치고 싶을 때 나는 마음을 다잡는다. 두 다리 없이, 두 팔 없이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그러면 다시금 삶의 의욕이 생기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낼 힘이 생긴다. 오늘은 강현정님 팔과 다리 없이 살아봤다 였습니다.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 평생 동안 혼자서 걷지 못하고 목발에만 의지해야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힘든 걸음마를 연습하기 시작했던 건 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쯤이었다.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의족을 끼우시더니 그날부터 줄곧 앞마당에 나가 걷는 연습을 하셨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얼마나 힘겨워 보이시던지. 땀으로 범벅이 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땅바닥에 넘어지곤 하셨다. 아빠, 그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엄마랑 내가 아무리 모시고 들어가려고 해도 아버지는 진땀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얘야, 그래도 네 결혼식 날 이 애비가 네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려면 다른 건 몰라도 걸을 순 있어야지. 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큰아버지나 삼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었다. 나의 남편 경석 씨에게,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의족을 끼고 쩔룩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힘겨운 걸음마 연습이 계속되면서 결혼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다. 난 조금씩 두려워졌다. 정작 결혼식 날 아버지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신랑 측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을까? 한숨 속에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일 먼저 현관에 하얀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누구의 신발일까?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결국 결혼식장에서 만난 아버지는 걱정했던 대로 아침에 현관에 놓여있던 하얀 운동화를 신고 계셨다. 난 가슴이 뜨끔했다. 아무리 힘이 든다 해도 잠깐인데 구두를 신지 않으시고, 당신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떠나는 내게 힘을 내라는 것인지 아버진 내 손을 꼭 잡았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절룩절룩 걸어야 했던 그 길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멀고 고통스러웠을까. 진땀을 흘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버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지만 난 결혼식 내내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만 떠올랐다. 도대체 누가 그런 운동화를 신으라고 했는지. 어머니일까? 왜 구두를 안 사시고. 왠지 모를 원망에 두 볼이 화끈거렸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무안한 듯한 표정도 뿌듯해하시는 미소도 미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다. 그 후에도 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막 걸음을 떼어놓는 장면이 담긴 결혼사진을 절대로 펴보지 않았다. 사진 속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만 봐도 마음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위독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난 비로소 그 하얀 운동화를 선물했던 주인공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을 이으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남편한테 잘하거라. 너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단다. 그런데 네 남편이 매일같이 날 찾아와 용기를 주었고 걸음 연습도 도와주더구나. 결혼식 전날엔 행여 내가 넘어질까봐 푹신한 고무가 되어진 하얀 운동화도 사다주고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얼마나 당부를 하던지. 난 그때 알았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게 되었다. 자취를 하며 홀로서기의 낭만을 느끼겠다고 기대했지만 15년 전 이혼하고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했다. 자취방 월세는커녕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간신히 등록금을 내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술과 담배를 안 해도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모두 참고 지내도 대학 생활에선 돈 쓸 때가 끊이지 않았다. 전공 교과서 한 권은 3, 4만 원이 기본이고 수업 재료비와 MT 참가비, 학생 회비까지 외식은커녕 학교 식당 밥 사 먹기도 벅찼다. 강의 틈틈이 근로장학생으로 일했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행사요원이나 안전요원 같은 당일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월세와 생활비 내기도 힘들어 외출을 피하게 되었다. 20살이 아닌 20살이었다. 결국 자취방을 포기하고 선배나 친구 집을 전전하다 경비 아저씨 눈을 피해 동아리방에 숨어 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밥 사 먹을 돈이 없던 바로 그때였다. 마라톤 경기에서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나눠주는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꽤 많이 남은 거였다. 가져가도 되느냐는 뻔뻔한 내 물음에 담당자는 자취생의 고달픈 눈빛을 읽었는지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친구들을 불러 신나게 상자들을 옮겼다. 그리하여 동아리방 구석에는 초코파이 4상자와 이온 음료 3상자가 놓이게 되었다. 대형 상자였다. 다음 날부터 밥 대신 초코파이를 먹기 시작했다. 아침에 3개, 점심에 1개, 저녁에 2개, 하루에 이온 음료 1통. 2주가 지나니 내 몸에서 초콜릿 향이 풍기기 시작했다. 초코파이가 더 이상 달지 않아 억지로 쑤셔 넣어야 했다. 결국 내 별명은 초코파이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선배들은 아끼지 않고 밥을 사주었다. 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선배들의 때늦은 후원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나는 성적이 올라 기숙사에 들어가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하루가 힘든 오늘, 눈물과 함께 삼키던 초코파이의 맛이 그리운 저녁이다. 오늘은 김하영님 밥 없이 살아봤다 였습니다.